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및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줄 정석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뤄볼 주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학교폭력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학교의 의무와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는 어떠한 곳인가요? 선생님은 학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학교는 어울림을 배우는 작은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장소가 아닌 나와는 다른 모습, 다른 생각과 환경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생활해 나가고 하나로 어우러지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그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인성의 요람이란 것입니다. 둘째, 학교는 나를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려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 스스로도 몰랐던 나의 장점과 특기를 친구들과 선생님의 칭찬과 응원 속에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 말솜씨가 너무 좋다. 글을 굉장히 잘 쓰네 라는 선생님과 친구에게서 듣게 되는 말 한마디는 나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이 궁극적으로 장래에 여러분이 갖게 될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중한 추억과 기억으로 남을 학교라는 소중한 공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학교폭력은 철저하게 예방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학교폭력의 개념 확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적 개념과 폭력이라는 행위적 개념이 결합된 용어로서 말 그대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의 양상에 따라 폭행, 폭언, 갈치 등과 같은 직접폭력과 따돌림 등과 같은 간접폭력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면대면 형태의 학교폭력과 온라인에서도 폭력이 가해지는 사이버 불링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은 직접 형태의 폭력보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SNS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언어적, 심리적, 성적 위해를 가하는 사이버 불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를 모든 학생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발생하지 않은 불행이라 해서 이 상황을 외면하거나 방조하게 된다면 방관자라는 이름의 또 다른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방관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을 말하며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를 강화시키는 집단 내 주요 역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관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행동 특징은 학교폭력 상황에 무관심하며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거나 가해 행위를 간접적으로 동조합니다. 이러한 방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면 당장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폭력 상황에 계속 노출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방관자 학생들도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 행동은 가해자에게 동조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옹호할 경우 집단 내에서 낙인 찍히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는 방어기제와 비합리적 신념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 폭력적 상황을 목격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반복적인 무력감이 학습되게 되면 낮은 자아 존중감, 비합리적인 신념, 잘못된 급여의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방어만을 최우선시하는 방관자적 행동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교우관계의 질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게 되며 더 나아가 폭력성, 이기심, 무책임과 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로서 규정된 사항인데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학교폭력의 위협이 나에게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의 대다수는 가해의 원인을 피해 학생의 잘못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 원인을 피해 학생의 특정 행동이나 위생 상태 등 피해 학생에게서 폭력의 정당성을 찾고 있으며
자신들의 폭력에 무기력한 피해 학생의 모습을 통해 잘못된 자존감과 우월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폭력 행위를 강화하고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단호하게 가해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가장 중요한 해결법 중 하나는 신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수면 위로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은 누군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근절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가장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가까운 어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또 다른 창구는 바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입니다. 117에 대하여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117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7은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현장 경찰관을 즉각적으로 매칭하여 주는 학교폭력 긴급신고지원센터입니다. 117의 역할은 장기적 폭력 대응 매뉴얼과 즉각적 폭력 대응 매뉴얼로 두 가지 경우에 맞추어 나누어집니다. 따돌림이나 지속적 괴롭힘과 같은 장기간의 학교폭력에 관한 피해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 경찰서로 신고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때 가해 학생에 대한 처우에 관한 조치는 사과나 처벌 등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길 원하는 처분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여 줍니다. 또한 즉각적인 폭력 상황에 노출될 경우에 117에 연락을 취하게 되면 신속성을 위하여 위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취급한 후 피해자 상황을 피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즉각적으로 연계하여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위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 사후 조치로서 피해 학생에 대한 주기적 연락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 과정의 모니터링 및 피해자 상담 관리 지원을 하여 줍니다. 117에 도움을 받는 방법은 117 번호를 눌러 전화 신고 및 상담을 하거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샵 0117을 통한 문자 신고나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1차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가해 학생은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가해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로서의 형법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책임은 책임 능력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지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옛 고사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운구라는 고사인데요. 자치통감의 저자인 사망왕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마을의 한 아이가 커다란 물 항아리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를 보고 달려온 어른들이 항아리가 깨질까 두려워 혹은 자신이 책임지길 꺼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사마강은 돌을 집어들어 과감하게 항아리를 깨뜨려 친구를 구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은 마치 항아리에 빠진 아이와 같고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혹은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으로 망설이는 동안 점점 더 큰 위험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사마강이 항아리를 깨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이 학교폭력은 적극적인 행동만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란 두려움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